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저희 여수 MBC는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전남 동부자치단체와 전남도의 정책 운영 평가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살펴보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여수시 보겠습니다. 지난 민선 8기 1년 동안 여수시의 시정 운영에 대해 지역 민심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가장 역점 기조인 소통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정기명 시장의 민선 8기 1년 동안의 시정 운영 성과에 대해 시민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가 8%, 잘하는 편이다가 47.6%로 긍정적 평가가 55.7%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36.4%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를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79.8%, 직업별로는 농림수산업층이 71.7%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정평가는 40대와 블루칼라층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정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이유로는 시민소통이 35.9%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복지 분야 13.6%, 정책 추진력 13%,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10.2% 등 순이었습니다. 시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에서도 시민소통 부족이 28.8%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책 추진력 부족이 그 다음을 차지했고 청년복지사업 미흡,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순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여수시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물었습니다. 경제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24.5%, 잘 못하고 있다가 24.9%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교육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39.8%로 잘 못하고 있다 19.1%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문화관광 정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48.5%, 잘 못하고 있다가 18.8%로 조사됐습니다. 정지여건과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37.1%, 잘 못하고 있다 21.9%로 집계됐습니다. 민선 8기 여수시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는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24.5%로 가장 높았고 여수 산단 노후화에 따른 개선 대책 마련이 20.4%, 여수 구도심 공동화 해결이 16.2% 등 순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다음은 순천입니다. 순천 노광교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71%, 부정적인 평가는 25%였습니다. 긍정평가의 이유는 정책의 추진력, 부정평가는 시민소통 부족 때문이란 응답이 많았습니다. 또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순천대 의대 유치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이 지난 1년 동안 시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71.1%,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5.4%였습니다. 긍정평가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또 긍정평가를 한 응답자를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에서 가장 높았고 학생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응답자의 지지 정당별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정책의 추진력이 3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민소통, 청년과 복지 분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의 이유도 시민소통 부족과 청년과 복지 분야 미흡,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부족이란 응답이 많아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는 거의 일치했습니다. 순천시의 주요 정책 가운데 경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32.5%, 복지 보육 정책은 39.9%, 문화관광 정책이 74.2%, 정주여건 교통 정책이 42.3%로 나타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생태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춘 시정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끝으로 순천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은 순천대 의대 유치와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경전선 도심 우회,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선정 등의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저희 여수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6월 30일과 7월 1일 이틀간
여수시와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각각 503명과 5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여수시가 11.4%, 순천 13%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민선 8기 2년차를 맞는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500만 돌파에 대한 대국민 감사와 함께 남해안 경제 허브 도시 도약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어제 민선 8기 2년차 첫 일정으로 율촌 산단 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부지와 해룡 임대 산단 2단계 2차 예정 부지에서 단지별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정원박람회 이후 경제 시정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시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어서 7월 정례조회에서 민선 8기 1년과 정원박람회 개막 3개월의 성과를 공유하고 500만 관람객 조기 달성에 대한 대국민 감사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고흥군이 민선 8기 첫 1년을 군민 통합을 바탕으로 우주산업과 스마트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의 원년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민선 8기 출범 1년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지정, 드론 실증단지와 스마트팜 혁신밸리, 고속도로와 철도 개설 추진 등 지난 1년간의 군정 성과 12건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이 같은 군정 성과를 기반으로 10년 후 인구 10만 구축 기반이라는 군정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도성마을 주민들이 모기의 습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근 산업단지 매립공사로 모기의 개체 수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뚜렷한 방역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주택마당에 설치해놓은 모기 퇴치기가 이틀 만에 가득 찼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먼지처럼 모기들이 뭉텅이로 얽혀 있습니다. 여수 도성마을 주민들은 올해 4월부터 모기떼에 시달려왔다고 호소합니다. 찜통더위에도 창문을 닫아야 하고 밭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모기 살충제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밭에서 서식을 해요. 그리고 밤에는 아예 길에 이런 데 움직일 수가 없고요. 항상 문 닫아놓고 그렇고 살아요. 올해 들어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노란 모기떼. 주민들은 여수 율촌 이산단 매립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상간도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뻘이 이렇게 밀려와요. 밀려오는 데서 서식이 되거든요. 그 모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일로 가까운데. 마을에서 500m 떨어진 율촌 산업단지입니다. 매립공사로 곳곳에 생긴 웅덩이와 갈대는 대규모 모기 서식지로 변했습니다. 촬영하는 동안에도 취재진에게 쉴 새 없이 모기가 달려듭니다. 행정기관이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도성마을은 여수공항과 인접한 탓에 드론 방역은 어렵고 매립장과 도로 중심으로 방역 차량이 다니다 보니 마을 구석구석까지 손길이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많이 출근할 시기다 보니까 저희 계획에 의해서 똑같이 하고 오면 발생률은 더욱더. 날씨가 덥고 습해질수록 더 창궐하고 있는 모기떼.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올여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지난해 1월 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자체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어제 김엄준 신임의회 사무국장과 박예란 행정자치 전문위원 직무대리에게 각각 승진 임용장을 수여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병회 의장은 이번 인사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 후 첫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위가 여순 역사관 건립 사업과 함께 여순 유족을 지원할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지역 유족회를 포함한 전문가들로부터 역사관 건립과 함께 희생자 유족 지원 조례 발의에 대한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위는 여순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을 위해 신월동 사건 발발지에 여순사건 역사관을 건립하고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밤늦게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진료받을 아동병원이 없어 걱정이 많죠. 진료 번호표를 받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긴 줄을 서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광주에서는 365일 밤 12시까지 운영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어제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평일 이른 오전인데도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들로 병원 대기실이 북적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좀 일어나서 했어요. 아, 오늘 아침부터요? 네. 의료진의 분주한 진료에도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 대기는 일상입니다. 진료가 늦어지는 동안 아픈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심정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장소에서 광주까지 1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또 기다리더라도 엄마 마음에서는 좀 진료를 잘 받고 싶은 마음이어가지고. 광주에 야간 진료를 하는 아동병원은 총 9곳. 이마저도 밤 9시까지 문을 여는 곳은 4곳뿐이어서 학교며 직장이며 포기하고 일과 시간에 병원을 찾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호자들의 고충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매일 밤 12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광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어제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9월부터 밤 12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공공심야병원입니다. 이처럼 진료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고 안쪽에는 의사의 진료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식 개원은 오는 9월 1일이지만 광주 기독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 가운데 경증의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소아외래진료실을 운영합니다. 소아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라든지 다른 여러 과 응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바로 응급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이 접수 창구는 어디입니까? 바로 나가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광주 기독병원 안에 위치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응급실 운영과 별개로 소아과 전문의 6명이 직접 진료에 나섭니다. 꼭 필요한 일이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할 때 우리 공공의료의 또 한 영역을 열어주신 병원 우리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밤늦게 갑자기 아픈 아이를 안고 발을 동동 굴려야 했던 보호자들도 야간 진료 소식을 반겼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저녁에까지 하시면 저희 집하고도 좀 가까워서 자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약 처방을 위해 문을 연 약국을 찾는 건 문제입니다. 광주시는 기독병원이 위치한 남구 약사회 등과 논의해 일대 당번 약국 지정 또는 인근 공공심야약국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최근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 최대 상수원인 주암댐의 저수율이 40%를 넘겼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기준 주암댐 저수율은 41.2%로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에 40% 선을 회복했습니다. 주암댐은 그동안 이상기후 따른 가뭄으로 지난 4월 기준 저수율이 17.6%까지 떨어졌습니다. 당분간 전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저수율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은 여수 NCC 제2공장 매각설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G화학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화학 시황 악화에 따라 재고 관리 강화와 사업 구조 재편, 인력 재배치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일자리가 가득한 청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청년 창업자 68명에게 12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유통 서비스업 활성화로 청년 창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 창업자 43명에게 국도비 지원 사업을 통해 8억 7,900만 원을 25명에게는 12자체 사업으로 3억 3천만 원 등 모두 12억 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시는 특히 지난 5년 동안 지원한 청년 창업 185개 사업자 가운데 60에서 70%가 영업을 유지하고 있어 타 도시의 유지율 30에서 40%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